제발 나 여기 놔두고 가지 마라. 차문이 닫혔습니다. 딸깍.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리더라고요.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요. 차가 출발했어요. 저는 그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. 봄바람이 불었는데 하나도 따뜻하지 않더라고요. 돌아서니까 낯선 건물 입구가 보였어요.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. 벚꽃잎이 하나 날아와서 제 발등에 떨어졌어요. 예뻤어요. 그게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라고요.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처음부터 얘기할게요. 그날로부터 한참 전으로 돌아가야 해요. 제 생일이었습니다.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어요. 갓김치, 게장, 장조림.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로요. 아유, 자기 생일상을 자기가 차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. 큰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냥 웃었어요. 내 손으로 차리는 게 더 마음이 편하거든요.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. 큰아들 준호, 둘째 재우, 손자 준이까지. 식탁이 꽉 찼어요. 아이고 장모님 생신 축하드립니다. 누가 칠순이 다 돼 간다고 하겠어요. 언뜻 보면 누님이라고 해도. 그만 또 실없는 소리 시작이다. 야단을 치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매년 기다렸던 거예요. 딸 미선이는 그날도 못 왔더라고요. 사위 최서방이랑 또 한바탕 했다고요.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. 그 최서방이 나중에 우리 집에 얼마나 큰 구멍을 낼지는 그때는 몰랐으니까요. 밥 먹다가 며느리 선영이가 말을 꺼냈습니다. 민정 엄마 이번에 집 샀다며? 꽤 큰 평수래. 재우가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. 남이야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뭔 상관이야. 배 아프니까 그렇지. 이리저리 전세집 전전하는 것도 이젠 지겹단 말이야. 잠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. 저는 밥그릇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. 그 조용함이 뭘 뜻하는지 느꼈거든요.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서 생각했어요. 이 정도면 참 살만하다고. 그 생각이 얼마나 짧은 것이었는지는 곧 알게 됐어요. 남편이 간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. 아침에 눈을 뜨니까 옆이 차가웠습니다. 항상 먼저 일어나서 기침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아침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. 여보. 대답이 없었습니다. 손을 잡았는데 차갑더라고요. 저는 그냥 그 손을 잡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. 울지도 않았습니다.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. 그러다 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요. 안 달라졌어요. 장례를 치르고 나서 자식들이 모였습니다. 앞으로 어머니 어떡할 거야? 어떡하긴요. 혼자 사셔야죠. 아직 정정하시잖아요. 내일 모레 칠순이 정정해요. 미선이가 나를 세웠고 며느리들 표정이 슬쩍 굳는 게 보였어요. 저는 먼저 일어났습니다. 다들 얼른 가. 나 좀 누워야겠다. 혼자 방에 들어와 누웠어요. 남편 베개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. 치우지를 못했어요. 거기 손을 얹었는데 아직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. 베개를 치운 건 한참 뒤였어요. 혼자 사는 게 뭐가 어렵겠나 싶었거든요.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. 거실 등이 나갔어요. 사다리를 꺼냈습니다. 올라가다가 그만 삐끗해서 넘어졌어요.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 있었습니다. 일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됐어요. 전화기가 저 멀리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. 거기까지가 어찌나 멀어 보이던지. 결국 재우한테 전화를 했어요. 재우가 달려왔을 때 저는 아직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. 아들 얼굴을 보니까 눈이 뜨거워지더라고요. 꾹 눌렀어요. 절 부르시지 그러셨어요. 이런 일로 어떻게 불러 미안하다. 그달만 재우가 3번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. 선영이가 못마땅해 했던 게 그때부터였을 거예요. 그때 재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.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? 그 말이 고마웠어요. 그때는요. 재훈의 집으로 들어간 첫 아침이 기억나요.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. 부엌에 나와서 달래된장찌개를 끓였어요.
재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거거든요. 1시간쯤 지나서 재우가 눈을 비비며 나왔어요. 어머니 언제 이걸 다 차리셨어요? 늙으면 원래 아침잠이 없다. 어여먹어 찌개 식는다. 재우가 한 숟갈 떠먹더니 그냥 웃었습니다. 말없이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. 저도 웃었어요. 손자 준이하고는 돈가스를 같이 만들었습니다. 그 아이가 밀가루 묻히면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어요. 할머니 재밌다. 그 소리가 집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. 이렇게 살면 되겠다고. 행복이라고. 그 행복이 얼마나 짧았는지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. 며칠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세탁기 때문에 한 소리 들었어요. 청국장 냄새 때문에 또 한 소리 들었습니다. 냉동식품, 손빨래, 식단 하나하나까지. 저도 알아요. 제가 예민하게 굴었다는 거. 그 집 방식대로 해야 하는데 자꾸 입이 나왔거든요. 그동안 내가 담가준 된장이며 청국장 낼름낼름 받아먹은 게 누구인데 그러냐. 그 말을 뱉고 방에 들어오면 문 닫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. 내가 왜 그랬을까? 참았어야 했는데. 그런데 있잖아요. 선영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. 간병인이 그만두겠다고 할 때마다 선영이가 매달렸어요. 월급 더 드릴게요. 제발 조금만 더요. 아줌마들이 나가고 나면 선영이가 혼자 다 했습니다. 밥도 차리고 빨래도 하고 저 화장실 모시는 것까지.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일어났더니 선영이가 부엌에 앉아서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. 저를 못 봤어요.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밝혔거든요.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.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.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.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. 준호 처였습니다. 어머니 큰일 났어요. 무슨 큰일이야. 최서방이 어머니 이름으로 보증을 섰대요. 그 돈이 다 어머니 빚이 됐다고요.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. 그게 무슨 소리예요. 내가 보증을 언제 섰어요? 최서방이 사업 자금이 급하다면서 서류 몇 장을 들고 왔던 게 생각났어요.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어요. 딸이 부탁하니까 그냥 찍어줬습니다. 내 도장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제대로 읽지도 않고요. 그게 전부였어요. 그게 그렇게 될 줄은. 어머니 아가씨는 벌써 연락이 안 된대요. 채권자들이 어머니한테 연락하기 시작했다고요. 전화를 끊었습니다. 창문 밖을 봤어요.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남편이 평생 모아둔 통장이 생각났어요. 임자 이거 절대 손대지 마. 나중에 아프면 써야 해. 그 말이 생각났어요. 그 얼굴이 생각났습니다. 여보 내가 잘못했어. 그 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거든요. 채권자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. 처음엔 받았는데 나중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. 전화기만 봐도 손이 떨렸거든요.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. 잠결에 화장실이 가고 싶었는데 불을 안 켰어요. 귀찮기도 하고 선영이 깨울까봐 조심하다가 계단 한 칸을 헛디뎠습니다. 그대로 넘어졌어요. 으어. 소리도 제대로 못 질렀어요. 그냥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. 엉덩이 뼈가 부러졌대요. 고관절 골절이라고 했습니다. 재우가 달려왔고 구급차를 불렀어요. 수술을 했습니다. 병실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자식들 목소리가 들렸어요. 당연하지. 원래 모시기로 하고 돈 받은 거 아니었어.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. 보증비제 수술까지 어떻게 감당해요. 3억이나 꿀꺽한 게 누군데. 잠깐 조용해졌습니다. 저는 이불을 끌어올렸어요. 천장을 봤습니다.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. 3억. 아이들 결혼할 때 보탠 것. 전세 올려줄 때 쓴 것.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던 것. 운동회 때 김밥 말아들고 뛰어가던 것. 그게 다 숫자가 된 거예요.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숫자가 된 거였습니다. 보호자분 고관절 골절 수술 후 재활 기간이 꽤 길 거예요. 혼자 거동하시기 어렵고 옆에서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.
재우가 네 하고 짧게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어요. 퇴원하고 나서의 생활은 달랐습니다.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갔어요. 선영이를 불러야 했습니다. 선영이가 자리를 비우면 참았어요. 얼마나 참을 수 있나 보자 하면서요. 간병인이 왔다 갔다 했어요. 한 달 3주 열흘. 올 때마다 그 기간이 짧아지더라고요. 선영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지는 게 보였습니다. 재우는 퇴근하고 들어오면 말이 없었어요. 밥을 먹다가 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. 식탁 위에 반찬이 줄었어요. 처음엔 4-5가지였는데 어느 날부터 2-3가지가 됐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은 김치 하나였어요.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. 어느 날 밤 재우랑 선영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. 왜 나만 이래야 해? 형은 뭐하고 미선이는 또 어디 가 있어? 미선이는 지금 빚쟁이들 피해 다니는 상황이잖아. 듣기 싫어. 나 죽는 거 안 보고 싶으면 어머니 형 댁으로 보내.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떴어요. 천장을 봤습니다. 형광등이 꺼져 있었어요. 어두웠습니다. 그 어둠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가? 다음 날 준호가 직접 왔어요. 어머니, 저 영국으로 교환교수 가게 됐어요. 3-4년 정도. 저는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. 그렇구나. 잘 됐다.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. 준호가 차를 타고 떠났어요. 저는 베란다에서 그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. 그리고 신발장을 봤어요. 남편 신발이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. 오래돼서 가죽이 갈라진 검정 구두. 치울 수가 없었어요. 이제 준호 신발도 없어지겠구나. 신발장이 자꾸 비어가고 있었어요. 그 무렵 어느 오후였습니다. 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. 할머니 배고파요. 컵라면 먹으면 안 돼요. 그런 걸 왜 먹어? 할미가 밥 차려줄게. 준이가 부엌 의자에 앉아서 저를 지켜봤어요. 다리가 불편한 저를 보면서 뭔가 말하려다 말더라고요.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. 준이가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. 할머니, 나 커서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야. 저는 행주로 손을 닦는 척하면서 눈가를 닦았어요. 준이는 몰랐을 거예요. 오래전에 재우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. 등에 엎여서. 엄마, 나 이 다음에 엄마 아프면 맨날 업어줄 거야. 그 말을 한 아이가 지금의 재우였습니다. 밥그릇을 들고 들어가는 준이 뒷모습을 봤어요. 저는 혼자 부엌에 서서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. 가스불을 끄는 걸 잊었어요. 이 아이만큼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. 그게 그 순간 제 마음 전부였거든요. 그리고 봄이 됐어요. 선영이가 제 짐을 싸더라고요. 어머니, 오늘 나들이 가요. 봄 됐는데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.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. 오랜만이었거든요, 나가는 게. 차를 탔어요. 창밖으로 벚꽃이 지나갔습니다. 선영아, 어디 가는 거냐? 좋은데요. 한참을 달렸어요. 낯선 동네였습니다.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창밖을 봤어요. 자동문, 화분, 노란 조끼를 입은 직원, 그리고 간판.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? 선영이가 대답을 안 했어요. 여기가 어디냐고. 요양원이에요, 어머니. 저는 차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. 내가 이런데 왜 와?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내가 이런데 왜 오냐고. 어머니, 자식들을 위해서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돼요? 그래도 난 싫다. 차 돌려. 당장 집에 가자. 이미 늦었어요. 얼른 내리세요. 재우가 조수석에서 내렸어요. 차 문을 열었습니다.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.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. 제발 나 여기 놔두고 가지 마라. 목소리가 떨렸어요. 저도 몰랐거든요. 제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줄. 죄송해요, 어머니. 자주 올게요. 재우가 눈을 못 마주치더라고요. 둘째야, 제발 이러지 마라.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.
성질도 안 부릴게. 밥도 아무거나 잘 먹을게. 청국장도 안 띄울게. 그러니까 제발 우리 집으로 데려가라. 저도 이젠 지쳤어요. 차 문이 닫혔습니다. 딸깍. 차가 출발했어요. 저는 그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. 봄바람이 불었어요. 벚꽃잎이 하나 날아와서 제 발등에 떨어졌습니다. 예뻤어요. 그게 그렇게 야속할 수가 없더라고요. 요양원의 밤은 길었습니다. 옆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지나가고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. 천장에 야간 조명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. 그게 영감 돌아가시던 날 병원 불빛이랑 똑같더라고요. 핸드폰을 빌려서 재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.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연결됩니다.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. 저는 그냥 끊었어요. 창문 밖에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. 우리 집 골목 가로등이랑 비슷한 높이였어요. 그 불빛을 보다가 눈이 감겼습니다. 얼마나 지났을까요? 어느 날 의사가 재우를 불렀대요. 고령의 골절 수술 후 회복이 더디시고요. 체력도 많이 약해지셨습니다. 합병증 위험이 있어서 보호자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. 재우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달려왔습니다.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. 어머니. 제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. 따뜻했어요.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. 할 말이 많았어요. 미안하다는 말도, 고맙다는 말도, 잘 살라는 말도. 근데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. 그냥 손을 쥐고 있었어요. 재우가 엉엉 울었습니다. 저는 그 손을 꼭 쥐고만 있었어요. 그게 다예요. 나중에 들은 이야기예요. 제가 간 뒤로 재우네가 이혼을 했대요. 재우는 선영이를 끝내 용서하지 못했고 선영이는 재우가 끝내 자기 편이 아니었다고 했대요. 둘 다 맞는 말이었겠죠. 그리고 준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대요. 20년 후 자기 모습을 그리는 숙제였는데 아빠 부인 아들. 그리고 그림 한 켠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대요. 할머니는 요양원에. 그 아이는 그냥 당연하게 쓴 거예요. 할머니가 요양원에 있는 게 그 아이한테는 그냥 당연한 풍경이었던 거예요. 어른들이 보여준 세상이 그랬으니까요. 봄에 요양원에 들어갔어요. 벚꽃이 졌습니다.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? 이 이야기가 공감된다면 댓글에 공감이라고 남겨주세요.